항상 우리 학원이 2개월 과정이죠. 항상 그렇게 반복해야 된다 했죠. 지금 하는 거 모르더라도 다음 선은 또 알고 그 다음에 또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순환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모르더라도 다음번에 알겠지 그렇게 항상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학원에 절대 완벽주의 없다 그랬습니다. 완벽한 게 없어요. 저도 모르는 거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이라 그러지 한 내년 5월쯤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하면 이제 제 말을 안 믿어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무슨 말하면 그 판례 있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따집니다. 이제 판례 있냐고 큰 거 대보라고 저한테 막 그래요. 5월쯤 되면 그러니까 2, 3월까지는 좀 참으셔야 돼. 모르는 거 있어도 좀 참으시고 이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알아지는 겁니다. 아까 대법원 판례도 바뀌었다 했잖아요. 법을 40년 연구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가 법을 제일 많이 났던데 걔들도 판례가 바뀌어요. 40년 법을 연구한 사람이. 우리 이제 1개월에는 그거 어렵다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죠? 40년 하신 그분도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점점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상권, 지역권 별로 안 들어봤어요. 이게 왜 없는가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 두 개는 땅지자로서 토지만 나옵니다. 전세권은 토지 건물 다 나와요. 이제 먼저 지상권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를 우리 갑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가 제일 많죠. 전세권도 거의 없고 지상권도 거의 없습니다. 이건 좀 이따 최장기 10년 때문에 없어요. 이건 10년을 넘을 수 없거든요. 그럼 건물 지은데 여러분 10년 빌리겠어요? 그리고 지상권은 최단기 30년 있어요. 30년 이상 빌려줘야 돼요. 30년 이상. 그럼 그동안에 30년 전에 내가 죽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실생활이 없는 겁니다. 다 임대차가 있어요. 우리들은 다 물권이죠. 물권. 소유자가 보기에 내 토지 빌린 자가 물권 큰 힘을 갖는 걸 갑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채권이라 힘이 약하죠. 이렇게 힘이 약하기를 원할 겁니다. 실생활 임대차가 제일 많아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상권 설정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지상권은 물권이라 등기가 됩니다. 등기부 갑구에 시간순서 갑소유가 있으면 등기불구에 지상권이라고 꼭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지상권 설정자죠? 누가 지상권 설정자예요? 누가 소유자죠? 소유자가 설정자 그랬죠? 여기가 지상권자가 됩니다. 이는 타인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해서 지상권자. 그래서 갑이 소유자라 제가 시옷 소유자가 설정자라 했죠? 소유자가 설정자. 이게 전세권이면 누가 설정자죠? 소유자.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얘가 전세권자. 얘가 저당권이면 누가 설정자예요? 소유자.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얘가 저당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상권 등기가 성립합니다. 279조에서 지상권자는 남껏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 기타 공작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국어 실력 좀 엿봐요. 그럼 건물 기타 공작물에서 공작물이 더 큰 개념일까요? 건물이 더 큰 개념일까요? 여기서 국어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건물 공작물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이게 앞에 기타 이가 예시죠. 공작물 안에 건물도 있고, 건물도 공장 지은 거잖아요. 공작물 안에 뭐가 있다? 건물도 있고, 뭐 교량, 터널, 뭐 전신주, 광고탑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큰 개념, 그 중에 하나가 건물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상권입니다. 이제 지상권 얘기 특이한 게 이건 실생활에 많이 있어요.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백에 나대지가 있는데 은행에서 나대지라 돈을 많이 빌려줘요. 10억을 빌려줬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라 돈을 많이 빌려준 거죠.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은행은 보통 채권자는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돈 안 갚으면 저당권으로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저당권의 목적물이 나대지죠? 나대지죠? 근데 여기다가 누가 건물 지어버리면 이제 나대지가 아니네요. 그러면 저당 목적물이 이 토지인데 건물이 생겨버리면 이 토지 가치가 하락합니다. 토지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는
여기다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지상권도 취득한다 그래요. 지상권도. 그럼 은행이 지상권을 토지 사용권을 가졌으니까 을 허락 없이 누가 건물을 못 짓거든요. 근데 우리 지상권 취득했지만 을은 저 토지를 사용할 생각은 없죠. 그냥 누가 건물 못 짓게 그냥 막아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짜 무상으로 한다 그래요. 무상. 그럼 이 지상권은 저당권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죠. 이걸 왜 했죠? 저당권의 목적인 나대지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이 담보를 위한 지상권이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이 담보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지상권이라 부르고 보통 공짜로 합니다. 공짜. 근데 갑이 돈 갚아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채권 돈 받았으니까 저당권 필요 없거든요. 저당권 소멸하면 이 저당권의 장난감, 저당권을 위한 지상권도 부정의 소멸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다시 이제 나대지 10억 빌려주고 저당권과 지상권 취득했는데 그럼 토지 사용권은 을에게 했죠? 이 토지는 을이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딱 건물 지었네요. 을 허락 없이. 건물은 지상권 침해당해서 지상권 침해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너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는 무상이니까 애초에 너는 임대료 이익이 없어요. 너도 공짜니까 어차피 여기는 임대료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돈 달라고 못한다 했어요. 너도 공짜니까. 대신 너 허락 없이 건물 지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인도나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지. 니도 공짜니까 네가 돈 달라고 못한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담보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78페이지는 178 상단에 279조 체크하세요. 순서가 저랑 좀 달라. 지금 있는 것들은 다 3월달에 제 요약집 순서입니다. 원래 다른 학원은 기본 3보거든요. 일단 체크하시고 그 180페이지 보세요. 180페이지 상단에 큰 3번이 있죠. 제목이 기네요. 자, 제목 보세요. 채권의 담보 동그라미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가 토지 사용료 지료가 뭐예요? 토지 사용료 없는 무상이란 말이죠. 없는 그 뒤에 지상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담보 지상권 동그라미 쳤어요. 설정하면 아래 동그라미 1번, 2번 6줄 다 체크하세요. 1번 이겁니다. 굵은 것이 건물력에 철거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굵은 것이 여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3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나 소멸 시후에 소멸했죠. 여기죠. 채권이 아무튼 소멸하면 지상권도 같이 다 소멸한다. 했던 겁니다. 다시 7번 오시면 이제 용익권 그랬는데 용익물권이라 하지 않았죠? 그럼 용익권이란 용익물권과 채권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임대차까지 포함한 거예요. 용익이 다 빌려 사용하는 거. 그럼 용익권마다 이런 게 있거나 이런 게 없거나 그래요. 용익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이 아니라 최단이라 최소 몇 년 이상 하란 말이고 최장 존속기간이란 아무리 길어도 몇 년 이하로 하란 말입니다. 용익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외울 수 없습니다. 안 외워져요, 이거. 너무 많아서 안 외워져요. 우리 시험범위 너무 많아요. 안 외워집니다. 그럼 시험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행히 그날 기억나면 풀고 기억 안 나면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너무 많아서 안 외워집니다. 그럼 일단 이 중에 오늘 공부할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어요. 최소 5년 이상, 15년 이상, 30년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최장 존속기간이 없어요. 영구 설정 가능하다. 1000년, 2000년 가능해요. 1000년, 2000년, 만년 가능합니다. 지구 멸망할 때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엄청 불리하죠. 토지 빌리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엄청 유리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지상권이 없는 겁니다. 지상권이 제가 최근에 하나 봤거든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데 서울 여의도에 공작 아파트 있어요. 거기 앞에 엄청난 통일교 부지가 있어요. 통일교.
근데 그 통일교 부지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쇼핑몰이 들어와요. 통일교 그 몇만 평 됩니다. 그 부지를 99년 지상권을 현대가 빌려 현대그룹. 99년 지상권을 현대그룹이 빌려서 우리나라 가장 큰 쇼핑몰 이제 들어옵니다. 99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통일교 부지인데 여러분 땅이면 이 비싼 땅을 빌려주겠어요? 통일교 자기들 거 아니니까 빌려준 거지. 통일교 윗사람들도 자기 땅 아니잖아. 통일교 교주도. 그러니까 빌려줬겠죠. 그러니까 자기 만들어 못하니까 교주도. 그래서 이게 소송이 붙었어요. 윗사람들이 밑에 교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교인들 허락 없이 이렇게 해본 거죠. 윗사람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소송했죠. 왜 너희들 만들었냐고. 법원에서 애들이 승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았죠. 제가. 아, 99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런 거나 있지 실생활에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 30년 이상 물려줘요. 그 규정을 보는 겁니다. 280조 봐볼게요. 자, 지금 180페이지. 중간에 4번 지상권 존속기간이 있죠? 자, 280조 보입니까?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화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밑에 1호가 앞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런 말을 요즘 누가 안 씁니다. 이 법이 1960년에 만든 말이라 옛날 말입니다. 우린 그냥 여기부터 보면 돼요. 여기부터. 견고한 건물, 철근, 콘크리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소 30년 이상 빌려줘야 돼요. 그 다음 자 2호에서 2호에서 전호가 1호겠죠. 전호가 몇 호예요? 1호. 그럼 1호 이외의 건물 그랬나요? 그럼 1호는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죠. 그럼 2호에서 전호 이외의 건물이란 견고하지 않은 건물, 즉 카페 하려고 목조금을 지을 수 있죠. 그때는 15년. 그러니까 1호, 2호가 건물이죠. 건물. 그럼 3호 건물이 아닌 나머지 공작물. 그러니까 아까 광고탑, 교량, 전신주, 터널 이런 것들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근데 2항이 더 무서워요. 2항에서 전항이 1항이죠. 1항. 1항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 정한 때 전항의 기간으로 무조건 연장해버립니다. 즉 견고한 건물인데 20년 약정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30년을 연장돼. 무조건 30년까지 연장됩니다. 20년 약정 무시하고. 목조금을 줄 목적인데 10년 약정하면 무조건 15년까지 무조건 늘어난다. 광고탑인데 1년 하면 무조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요즘 타인 토지 빌리면 다 철근 건물 짓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30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생활에 지상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법좀 밑에 281조 보지 말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그 네 줄 체크. 연구 가능한 써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181페이지 상단에 5번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어요. 그럼 285조 있나요? 자,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 이제 기간이 끝났네요. 그럼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즉 나대지 빌렸으면 나대지로 돌려줘야겠죠? 이게 원칙인데 밑에 283조가 있어요. 여기 칠판 283조 똑같습니다. 자, 이제 셋 다 아까 토지 빌렸죠? 얘도 토지 빌리고 땅 짓자 토지 빌렸죠? 이 셋 다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 셋 다 있습니다. 하백에 나대지가 있어요. 우리 빌립니다. 실생활은 임대차가 제일 많아서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오늘은 지상권이라 지상권으로 예를 들어봅니다. 지상권으로 토지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찜질방을 딱 짓다. 찜질방. 오늘 같은 날 가고 싶죠. 찜질방. 그럼 이제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가 됩니다. 근데 찜질방은 최소 30년이죠. 30년이 지났네요. 그물은 원래 어떻게 한다? 나대지 빌렸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원상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게 아까 몇 조? 285조. 근데 자 보세요. 30년 지나도 찜질방이 멀쩡하네요. 멀쩡하면 이거 철거하기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그물은 지상권 한 번 더 하실래요? 한 번 더 한다. 갱신하실래요?
더하자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청구권이라 갑이 승낙할 수 있고 갑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갑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하면 또 30년이에요. 내 땅 60년 사용 못하네요. 거의 100% 죽겠죠? 그 전에? 그래서 갑이 거절했어요. 노, 거절하다. 나도 내 땅 사용해보자. 거절하면 그래? 그럼 내 건물 감 네가 살 수 있어요. 내 건물 네가 사. 매수해. 매수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청구권이지만 법적 성격이 형성권입니다. 내 거 사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돼버려요. 이때는 갑은 거절 못하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건 청구권이라 갑이 승낙이나 거절 가능해. 이것은 이것도 거절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건 법적 성질 형성권입니다. 사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얘들은 다 강행정이라 대지약정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283조 이랑 지상권이 소멸한데 건물 기타 공자물 수목이 현저 멀쩡하죠? 지상권자는 갱신 한 번 더 하자고 청구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일항 공작물 건물 들어가죠? 수목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이런 규정이 여기 다 세군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갑이라면 큰일 났네요. 기껏 내 땅 빌려줬더니 사라면 사야 된대요. 네, 사야 됩니다. 무서워서 토지 못 빌려주겠네요.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거 10년, 20년 가능한데 아무튼 이렇게 30년이고 20년 빌려줬다 해보세요. 토지 사용료 받겠죠? 사용료 받겠죠? 지금 30년간 토지 사용료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30년 지났죠? 이 건물 30년 지나면 이 건물 가치가 있겠어요? 곰팡이 슬고 난리 났겠죠? 얼마나 싸겠어요? 싸지 싸겠죠? 곰팡이 슬었는데? 그럼 내 땅은 30년간 몇십 배 올랐겠네요, 30년간? 구매한테 30년 월세 받고, 내 땅 몇십 배 올랐고, 이건 가격 엄청 떨어지고, 그럼 그냥 헐값에 사면 돼, 그냥. 그리고 그냥 이거 철거해버리고, 내 땅 몇십 배 올랐으니까 여기다가 멋지게 건물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등의 가격 걱정할 일 없어요. 가격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이거 철거당하면 너무 우리 열악하니까 아주 최소한 가격으로 싸준 거예요. 최소한 가격. 그러면 30년 지난 건물이 얼마나 싸겠어요. 그것도 찜질방이 이런 게. 그래서 그냥 아주 싸게 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내 땅은 몇십 배 올랐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 보장하는 거지. 뭐 우리에게 이게 날개 달아준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이런 규정이 나중에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실생활은 임대차가 제일 많으니까 대부분 판례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법조문만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181페이지 아까 283조가 있죠?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아래 동그라미 3번 두 줄 체크하세요.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을 당했을 때 매수청 가는 겁니다. 다음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오세요. 자 178페이지 178페이지 왔다 갔다 하니까 잠도 안 오고 좋아요. 또 장점이 있네요. 자 178 상단에 법조문 아까 279조 봤나요? 그 바로 밑에 282조가 있고 이게 제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일단 7번 보세요.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양도 자유롭습니다. 양도가 뭐라 했죠? 매매, 매도. 양도가 뭐다? 매매, 매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전세권도 물권이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지상권을 양도하지 말자고 약정하면 그 약정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양도하지 말자고 약정하면 그 약정 유효이기 때문에 이 약정하면 양도 못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다 법조문이 달라요. 항상 물권은 법에 정해진 대로 법조문 두 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306조가 어디가 있냐면 지금 여기 280이 아까 2조 있잖아요. 그 옆에 살짝 써놔요. 이게 옆에 써놔요. 여기다 196페이지라고 196페이지 쓰시고 196페이지 가보세요. 전세권 나오면 되게
196페이지 중간에 3번 전세권 처분이 있고 306조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306조 그냥 여기 봐도 됩니다. 그냥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동그라미 양도가 뭐라고요? 매매 매도 양도 매매 매도 양도 씁니다. 매매 매도 또는 담보 동그라미 쳐요. 씁니다. 저당권 이게 저당권이에요. 담보가 뭐다? 저당권. 그러니까 전세권도 저당권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줘요. 다시 빌려주는 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여기 그러나가 있네요. 그러나 자 설정이 합의 특약입니다. 설정이 뭐예요? 합의 특약. 그럼 합의로 양도를 금지한 때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때문에 전세권은 양도 금지 약정하면 유효이기 때문에 양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항상 물권은 법에 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178페이지 다시 상단에 282조가 있습니까? 뭐 이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자, 그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 여기는 전세권, 여기는 지상권. 양도 동그라면서요. 씁니다. 매매 매도. 양도가 뭐다? 매매 매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끝났죠. 그리고 그러나가 없죠. 그러나가 없죠? 여긴 그러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나가 없으니까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양도금지 약정에도 그 무효입니다.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책은 제일 아래에 동그라미 5번이 있어요. 제일 아래에 동그라미 5번. 지상권 양도성은 절대적 보장되므로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도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지상권을 저당권 목적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지상권 뭐 할 수 있다? 저당권 목적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전세권도 저당권 목적할 수 있죠. 그러죠? 지상권도 저당권 목적할 수 있죠. 법이 다 쓰여있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좀 이따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법에 안 써있으니까. 얘는 같은 용익물권이지만 얘는 저당 설정할 수 없다고 심의 아주 잘 나와요. 왜 안 돼요? 법에 안 써있으니까. 항상 물권은 법에 정해진 대로. 이유가 없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등기법에서도 지역권 저당권 등기 못한다고 심의 나옵니다. 이게 다 민법에서 다 나와 이게. 분명히 여기는 지상권은 저당권 써있고 전세권도 분명히 저당권 써있거든요. 근데 지역권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 목적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지상권은 공짜, 유상, 무상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공짜 가능해요. 가장 유식하게 표현하면 지료 지급, 토지 사용료 지급이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표시합니다. 가장 유식하게. 그래서 자 178페이지 중간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그 네 줄 다 체크. 동그라미 2번이 지료 지급은 지상권 요건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오른쪽 179페이지 오세요. 그럼 이제 무상 가능하죠, 무상. 근데 이제 유상일 때 오른쪽 페이지 앞에 위쪽에 287조가 있습니다. 유상일 때. 지상권자가 몇 년이에요? 자, 2년의 동그라미.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쫓겨나는 거죠? 2년 연차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보통 연 단위로 돈을 받는다 그래요. 보통 지상권은. 그래서 여기 2년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이 시간 순서죠. 자, 갑부동산에 지상권자 을이 나왔어요. 을이 갑에게 지료를 1년 연체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유자가 네 번째 병으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등기부 갑고에는 소유자 변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또 새로운 토지 소유자 양수인, 매수인, 양수인, 또 병한테 1년 연체했습니다. 그럼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 현상을? 자, 잘 보세요. 이러겠습니다. 이게 토지가 양도된 거죠. 매매? 이게 토지 양도 매매죠? 그럼 잘 보세요.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 후에 걸쳤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지료지급 연체가 어떻겠다? 토지 소유권 양도 전, 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표현했어요. 뭐라요?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전이 3번, 후가 5번, 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사가 이러겠어요. 저 이 말 듣고 엄청 놀랐어요. 이건 정말로 얼마나 세상 여러분, 이 현상을 세상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건 정말 노벨 문학상감이에요. 정말 노벨 문학. 이건 정말 노벨 보세요. 여러분 이 현상을 이렇게 한국말로 표시할 수 있겠어요?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말 노벨 문학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랬죠. 야, 병이 그래. 야, 너 2년 연체했네. 너 2년 됐으니까 너 빨리 나가. 라고 소멸 청구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할 수 없다 그래서요. 이 1년은 갑에게 밀린 거지, 병 너에게 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 2년 돼야 돼, 너에게. 이 1년은 너하고 상관없어. 너한테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거 합산해서, 전후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양수인 너에게 2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 병, 매수인 2년 되지 않으면 전후 통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이 판례가 지상권에서 시험이 가장 잘 나와요. 말 자체가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말 자체가. 그래서 287조 밑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4번 세 줄 다 체크. 그럼 4번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라고 써있죠. 그래 보시면 세 줄 다 보세요. 판례입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일반 지상권 보셨고, 나머지 나중에 답니다. 자, 이제 182페이지 오세요. 182페이지. 상단에 7번 분묘기지권이라고 있습니까? 이건 2차 과목 중개사법에 해마다 나오거든요. 민법은 가끔 나올까 말까? 그래서 오늘은 동그라미 1번 의의만 할 겁니다. 자, 분묘기지권 우리가 했어요. 지상권 유효사안 관세법사 물건이다. 법에 없지만 판례가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감수사 물건 관분양 기억납니까? 관분양? 뭐 들은 기억나죠? 뭔지 몰라도. 이렇게 소업 안 빠지면 기억납니다. 법에 없지만 판례가 인정한 게 여기는 아예 관수법 써있네요. 분묘기지권, 동산, 양도한 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관을 번영한다. 사람이 죽으면 관을 번영한다. 그중에 분묘기지권이란 타인 토지의 묘를 서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여긴 을아버지 누가 아버지? 을아버지. 그러니까 을이 자기 묘를 섰죠. 누구 땅에? 타인 토지에. 그럼 타인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지상권이 유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없지만 판례가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묘는 누구 소유? 을 소유. 을이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분묘기지권입니다. 내 땅에 내가 묘 쓰면 분묘기지권 필요 없어요. 타인 토지라 분묘기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갑토지를 점유 사용하죠. 이게 타주점유라고 나중에 공부해요. 이게 타주점유. 우리는 갑토지가 뭐다? 타주점유라고 공부합니다. 이제 일단 이렇게 의의만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5월달에 할 겁니다. 이건 민법이 시험에 해마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 하나 풀어봐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하단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2번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까? 기억, 지료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소다. 틀렸죠? 공짜 가능하죠? 틀렸다. 기억 틀렸죠? 밑에 1, 2, 3, 4, 5에 기억 있는 거 싹 지워요. 그럼 2번, 5번 지워지죠? 박스는 그래 푸는 겁니다.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절되면 매수 청구한다 그랬죠? 니은 맞았네요. 그럼 밑에 니은 없는 거 싹 지워요. 그럼 4번 지워지네요.
그럼 정답은 1번, 3번에 남습니다. 그러면 디귿 볼 필요 없네요. 그럼 리을, 자,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동그라미 쳐봐요. 담보지상권 동그라미.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동그라미 쳐요. 청구할 수 있나요? 공짜니까 돈 달라 못 한다 했죠.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 디귿이 제일 중요해요. 디귿. 지로채 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 합산해서 2년에 이르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양수인에게 2년 돼야 돼요. 양수인에게. 양수인에게 2년 돼야 되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1문제가 지상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시험에 그리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제일 난이도 상이에요. 우리 쉽게 우리 이런 거 100% 맞춥니다. 넘기시면 184페이지. 이제 법정 지상권 있습니까? 이게 민법에서 가장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1월달에 하는데 이건 10초 만에 다 풀 수 있어요. 제 공식 딱 세워지면 이거 10초 만에 다 풀어요. 그때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그때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이건 1월달에 합니다. 오늘은 그냥 지상권만 봤어요. 그래서 192페이지로 오세요. 192페이지. 이제 지역권. 지역권도 별로 안 들어봤죠? 이건 저기 시골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 시골이나. 도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본 겁니다. 자, 191조가 있는데, 상단에 291조가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에 있습니다. 이게 승역지. 지금 192페이지 보고 있죠?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있습니다. 이게 요역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목적을 했는데 저는 통행 목적을 예를 들어볼게요. 통행. 자, 여기 공로가 있는데 밑에 갑토지, 을토지가 있어요. 을토지가 공로로 나간 길이 있네요. 그럼 맹지는 아니죠? 결혼식이나 맹지에 공부했나요? 맹지는 도로 나가는 게 없는 거죠? 예, 도로 나간 길이 있어 맹지는 아니에요. 물은 불편해도 이렇게 다녀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렇게. 이때는 갑승낙 얻어야겠죠? 갑승낙 얻어서 다녀야겠죠? 그러면 갑승낙 얻으면 그냥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이라 둘간이만 주장할 수 있어요. 다시 갑승낙 얻으면 그냥 채권입니다. 채권은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토지 팔아버리면 병에게 을이 이제 못 다니게 돼요. 그냥 갑과 관계 채권이니까 갑에게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채권이 아니라 힘이 센 물권을 취득하고 싶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물권을 취득하려면 갑을 잘 꼬셔서 이 지역권이란 걸 설정하기로 합의 계약하고 물권이니까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되죠? 이제 우리는 물권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도 병 땅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물권이니까. 그랬을 때 이게 도움을 요청한 토지라 요역지, 여기가 도움을 승낙한 토지라 승역지라고 부르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이 토지가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에 종속된 권리가 됩니다. 이때 승역지는 일필일부도 가능해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둘이 싸우지 않겠죠? 근데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일필지 반드시 전부해야 돼요.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편익을 얻는 토지는 일필지 전부해야 됩니다. 이건 일부도 가능하죠? 일부?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제 승일이. 그럼 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통행을 위한 여기 목적 통행을 위한 지역권을 이렇게 취득한 겁니다. 통행뿐만 아니라 여기가 논이에요. 논. 을논에서 논이 물이 필요하죠. 갑토지 통해서 물 끌어올 수 있죠. 이렇게 물을 끌어올 목적을 할 수 있고 뭐 목적은 수천 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다 강이나 멋있는 강이나 바다가 있어요. 우리 여기다가 전망이 좋은 카페나 호텔을 지어요.
여기다 기껏 호텔 지었는데 갑이 앞에 건물 지어버리면 호텔 망하겠죠. 그러면 우리 한 달에 200만 원 드릴 테니까 당신 땅에 5층 이상 건물 짓지 말 수 있죠. 한 달에 200 드릴 테니까 당신 땅에 5층 이상 건물 짓지 말 수 있잖아요. 그런 조망을 위한 네 땅에 행동하지 마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통행을 목적으로 시험에서는 시험이니까 통행을 목적으로 예를 많이 듭니다. 이제 지역권은 자 유상 무상 공짜도 가능하다. 친척 땅이면 공짜로 다닐 수 있죠. 그리고 기간도 연구 설정 가능해. 1000년, 2000년 가능하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집 짓고 삽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합니까?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조미하지 않아요. 집 짓고 사는 거 아니다. 타인을 배제하고 혼자 조미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근데 누가 길을 막고 있네? A가 길을 딱 막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는 토지 반환청구를 못해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회수하는 권리가 없다고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물론 기억 안 날 거예요. 지역권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역권은 여기를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를 뺏어오는 권리가 없고 그냥 잠깐 비껴달라고 방해 제거 청구하면 돼요. 잠깐 비끼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해 제거하면 되고 굳이 물권적 반환 청구는 준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성질입니다. 그럼 지역권은 취득 원인이 둘이 원했죠. 합의했죠. 법률행위 이게 원칙이에요. 둘이 원했잖아요. 계약했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하려면 죽어도 등기하라 했죠. 이들에게 합의 계약으로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역권도 취득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시효 취득. 그래서 294조에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가 함께 사용한다. 가져다 함께 사용한다. 지난주 245조 여기 소유권 취득시였어요.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하면 점유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걸 여기다 갖다 준용한대요. 그럼 이제 우리 판례는 이 통행을 위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반드시 을돈으로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계속되고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통로도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막 지하로 뚫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알 수 있게. 그리고 20년을 갖다 써서 20년을 통행해요. 통행. 그리고 등기도 갖다 써서 준용하니까 여기는 소유권 등기고 여기는 지역권 등기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통행을 목적으로 합의가 아니라 통행을 목적으로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불법점유자 있네요. 불법점유자 부할 필요 없죠. 이 불법점유자 노숙자 같은 애들은 시효 취득 못합니다. 그럼 적법점유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시효 취득 가능해요. 이 토지를 을에게 빌린 자도 시효 취득 가능하죠. 적법점유자니까 불법은 못하고. 시효 취득하면 기간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몇십 년, 몇백 년 다닐 수 있어요. 그냥 다니는 것뿐이. 그러면 우리 계속 몇십 년 다니면 갑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계속 다니면 갑에게 손해가 있겠죠. 물은 사용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갑토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갑에게 손해가 있겠죠? 그럼 사용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겠죠? 그러니까 손해는 보상해줘야 된다. 을은 사용료는 낸다. 손해는 보상해줘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손해 보상이에요? 여기 배상이에요? 여기 보상이라고 그랬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보상과 배상은 다르다. 배상과 보상은 다르다 말씀드렸죠. 배상은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유법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해주는 게 배상입니다. 보상은 잘못이 없어도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법원이 여기 단일화 그랬어요. 법원이 단일화한 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그렇죠?
대법원이 단일화고 해줬어요. 대법원이 시효치도. 잘못이 아니죠? 그렇지만 갑에게 손해가 생기잖아요. 갑은 내 땅을 좀 사용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가 임금과 보상이에요. 을은 잘못 없어도 갑에게 돈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입니다. 뭐 이런 말을 바꿔낸 적 없지만 시험에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책으로 오시면 자 192페이지 아까 상단에 291조 봤나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두 줄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이 아까 편익을 얻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가 승역지입니다. 박스 밑에 2번 지역권 법적 성질 있나요? 동그라미 1, 2, 3, 4 4개 싹 묶으세요. 1, 2, 3 한꺼번에 싹 묶어요. 특히 4번에 붉은 글씨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동그라미 5번, 6번 묶어요. 5번, 6번 묶고 밑에 8번, 9번 묶어요. 5번, 6번, 7번 빼고 8번, 9번 이게 다 시효취득이에요. 딱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7번 빼고 이게 지금 여기 다 시효취득이에요. 7번 빼고 이게 다 시효취득. 왜 7번을 또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책 사라고. 학원 다니라고. 이상한 게 시효취득만 딱 거기 중간에 4개 넣어놨네.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10번 두 줄 체크하세요. 승역지는 일부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안 된다. 11번도 체크, 11번이 승역지, 승일이. 그래서 10번, 11번 같이 보세요.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봐요. 30의 문제. 7번 보세요. 지역권 틀린 겁니까?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 했죠. 우리는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만 되니까 가로 보지 않습니다. 1번 승일이, 승역지는 일부 가능하니까 요역지는 반드시 필토지해야 되죠. 2번 요역지를 빌린 자, 요역지를 빌렸네요. 의자는 자신 용의권 범위의 소지를 지역권을 행사하는 거죠. 3번 아직 안 했어요. 4번 불법점이자 포할 필요 없으니까 시효치가 갈 수 없다 그랬죠. 5번 지문의 기능 항상 어디 보라고 지문을 읽으면 그때 뭘 물었죠?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가? 내 앞에 뭐 했어요? 시효치득. 그럼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 그랬죠.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 항상 어디 본다? 끝부분에 무엇을 물어봤는가? 문제가 지역권인데 손해보상 물어봤죠. 근데 앞에 시효치득 했잖아요. 그럼 손해보상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객관식은 우리나라 모든 시험 마찬가지예요. 객관식 무조건 끝에 무엇을 물어봤는가. 그럼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 읽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그래야 지문을 2번 읽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과목 모든 시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권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어요. 전세권과 전세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죠. 전세가 임대차고 채권입니다. 두 개를 완전히 달라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구별했죠? 얘는 전세권 등기한 겁니다. 무슨 등기해서요? 전세권 등기. 이건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얘는 무슨 등기했어요? 전세권 등기. 얘는 무슨 등기 안 했어요? 전세권 등기 안 했다. 전세권. 그러면 임대차를 등기했어요. 임대차 등기하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임대차를 임차권을 등기해서요. 임차권 등기하면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잘 들어봐야니까. 이건 무슨 등기? 이건 전세권 등기한 거. 이건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임차권 등기하면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임차권 등기했다고 그랬죠. 전세권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이건 전세권 등기한 거, 이건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거. 그럼 임차권을 등기했단 말은 전세권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쪽이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전세권 등기 본 적 있나요? 실생활에 별로 없죠. 우린 거의 다 이게 훨씬 많죠? 우린 그래서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우린 뭘 공부한다? 별로 안 본, 어쩌다 한번 본, 우린 전세권을 공부하는 겁니다. 두 개 절대 혼동은 안 됩니다. 아파트도 빌리면 전세권 등기하면 지금 공부한 게 적용되고, 전세권 등기 안 하면 아파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요. 아파트도. 그래서 우린 지금 이거 아니에요. 우린 뭐 한다? 별로 안 본 거. 이걸 공부합니다. 전 한 번도 안 봐봤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두 개 절대 혼동은 안 됩니다. 303조가 있어요. 전세권자는, 자,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쳐요. 전세금 지급 동그라미, 이건 반드시 유상. 꼭 대가를 줘야 돼요. 대가. 아까 지상권, 지역권은 공짜 가능했죠? 이건 공짜가 안 돼요. 반드시 돈 줘야 된다.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조차 사용수익이 용의물권 성격입니다. 사용수익이 뭐다? 용의물권 성격.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가 담보물권 성격이에요.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사용수익이 용의물권 성격이 있고 우선 변제는 담보물권 성격이 있다 그럽니다. 즉 전세금 주고 들어갔죠. 기간 끝나면 나올 때 그냥 나와요? 전세금 받아 나와요? 받아 나오죠. 그때 이제 담보물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자, 법조문 보세요. 법조문 안에 모르는 말 있나요? 여기 안에 모르는 말. 1항에서. 잘 모르겠다 이 말. 모르는 말 있나요? 다 아는 것 같죠? 다 알겠죠? 얼른 모르는 말 찾아보세요. 이 말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거. 이게 줄이면 우선 변제권이라거든요. 줄이면 뭐라 한다? 우선 변제권? 이건 오직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경공매에서만. 이달은 어디서만 나온다? 경매, 공매에서만. 매매에서 절대 안 나와요. 증여 절대 안 나와요. 상속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디만? 경매, 공매,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 읽다 이 말이 나오면 갑자기 불쌍해야 돼. 어머 누구 쫓겨났겠네. 어머 어쩌지? 이거 쫓겨난 거 이것은 경매에서만 나온다. 즉 예를 들어서 가백에 부동산이 있는데 X부동산 우리 가백에 A가 2월 1일자에 A가 2억을 빌려줬어요. A가 채권자. B는 4월 1일자에 3억을 빌려주고 C는 6월 1일자에 4억 빌려주고 D는 8월 1일자에 1억을 빌려줬습니다. 갑이 채권자가 4명인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4명 중에 누군가가 이 채무자 갑부동산 경매 청구했더니 이게 5억 원의 경매가 됐다. 경락이 됐다. 경락됐다. 낙찰됐다. 그럼 채권자가 딱 4명이에요. 그럼 이 4명은 5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얘가 날짜 빠르니까 2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얘가 날짜 빠르니까 3억 이렇게 끝날까요? 5억 딱 맞네. A, B 돈 받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범위 아니라 우리 기본서도 없어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서 없습니다. 얘들은 다 돈만 빌려줬죠. 돈만 빌려준 일반 채권자고 채권은 다 평등합니다. 채권은 우선율이 없고 다 평등해요. 그래서 날짜가 빠르든 날짜가 느리든 평등하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 평등합니다. 그걸 채권자 평등 원칙이랍니다. 우리 책에 아예 없어요. 이런 거 기본세.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은 자기 채권에게 안분 비례해서 5억을 받아갑니다. 다 더하면 10억이죠? 5억이죠? 그럼 딱 절반씩 받아가. 1억. 얘는 1억. 얘는 1억 5천에서 1.5억. 얘는 2억. 얘는 5천만 원이라 0.5억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딱 5억 맞죠? 예, 채권자 평등합니다. 예, 채권자 평등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4월 1일자에 돈 빌리면서 이 X부동산에 만약에 B가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세요. C도 6월 1일자에 이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건 다음 주 하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걸 낸 겁니다. 저당권은 경매에서 여기처럼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요. 경매에서. 전세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일부러 저당권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매에서만 나오고
저당권도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얘들이 먼저 받습니다. 또 둘 중에 누가 또 시간 빨라요? B가 빠르죠? 그럼 B가 먼저 3억을 싹 받아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2억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B가 보기에 C가 후순위 권리자예요. B가 보기에 누구다? C가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 권리자. 얘들은 돈만 빌려줬죠. 그래서 얘들이 기타 채권자 또는 일반 채권자입니다. 돈만 빌려준 일반 채권자, 기타 채권자. 그보다 먼저 받는 권리가 우선 면제권이고, 이건 이리고 오직 경매에서만 나온다. 경매에서만.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겠지만 이 우선 면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드시 법에 써 있어야 돼요. 법조문에.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습니다.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전세권 분명히 써 있어요. 법에. 써 있죠? 좀 이따 유치권 안 써 있어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안 써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저당권은 써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임대차 안 써 있어요. 임대차는 보증금 우선 면제 못 받아요. 근데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는 또 받을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법에.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우선 면제 있다고 법에 써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일반 임대차는 안 써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는 없어요. 토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상가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 면제는 경매에서만 나오고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니에요. 물권이어도 법에 안 써 있으면 없고 채권 임대차 채권이어도 법에 써 있으면 있는 겁니다. 얘가 나중에 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요. 일단 이것은 경매에서 나오거나 경매에서 돈 먼저 받는 거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정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경매에서 나온다 그만 하셔도 충분해요. 합격생도 이거 몰라. 합격생들도 그냥 합격생들도 그냥 우선해서 받는가 보지 하고 합격에 나갔어요. 다. 그 말은 초등학생도예요. 초등학생도 우선 받는 값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합격에 나갑니다. 지금 경매에서 나온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5페이지 303조 있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2번 일단 두 줄 체크하세요. 제일 밑에 판례라고 써있네요. 판례 1번 두 줄 체크, 2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칠판 봅니다. 이제 갑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울고에 전세권이라고 써야 전세권 취득한 겁니다. 을은 갑과 계약한 2년에 우리 전세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누가 설정자입니까? 누가 설정자예요? 소유자 갑. 소유자가 설정자. 시옷. 우리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럼 을은 저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과 했죠? 이걸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해서 지난주에 1년 지났는데 1년 만에 소유자가 병으로 매매로 바뀌었네. 세 번째 1년 만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병간 적 없죠. 그래도 물권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고 이걸 대항력이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인데 병이 나가 그래도 을은 지금 1년 남았으니까 1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간 안 쫓겨나요. 2년간. 그리고 2년 지나면 전세금 3억 누구에게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죠. 나갈 때 이것을 3억을 병에게 받는 거죠. 지난주에 전세권은 물권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잘 좀 많이 헷갈릴 겁니다. 이것은 헷갈려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한 달이죠. 그래서 3억을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누구한테 받아요? 병에게 받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가가 5억짜리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병대가 3억 내줘야 되니까 500에 3에서 2억에 사는 거죠. 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한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죠. 대항력. 그러면 매매가 양도이기 때문에 얘가 양도인
얘가 양수인이거든요. 양수인은 양도인 값이 승계한다를 있어요. 승계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병을 대입하라 했죠?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집니다. 그 현상을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병은 앞서 설정자지 승계한다를 있습니다. 그럼 자,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지금 갑과 을이 성립했죠? 둘 간의 전세권 합의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해야 돼, 등기. 그리고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건이다. 전세금 지급. 근데 목적물 인도는 목적물 넘겨준 건 요건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넘겨주세요. 나중에. 근데 전세금은 지급해야만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근데 목적물은 나중에 인도해줘도 돼요. 근데 법상 전세금 지급해야 성립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성립 요건이고 목적물 인도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게 이제 아까 195페이지 가장 중간에 그 동그라미 2번 본 겁니다. 그럼 제일 밑에 판례 1번, 2번 있는데 자, 실방 보세요. 자, 을은 이제 갑에게 이제 병을 일단 묻다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3억 줘야 되죠? 3억 줘야 되죠? 근데 2년 전에 우리 갑에게 2년 전에 3억 빌려준 채권이 있어요. 2년 전에. 근데 오늘은 3억을 줘야 돼. 오늘은 전세금. 그러면 그냥 통처리 할 수 있죠. 통처리. 2년 전에 빌려준 3억으로 오늘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죠? 가능하죠? 그러죠? 이제 또 이제 3 빼기 3은 0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민법 산수가 어렵다니까요? 이제 3 빼기 3은 0이니까 2년 전에 3억 빌려줬죠? 그럼 오늘 전세금 3억 줄 필요 있나요? 줄 필요 없죠? 2년 전 3억으로 오늘 3억 준 거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전세금 받듯이 현실적으로 이게 줄 수, 받을 수, 주고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2년 전 기존 채권으로 오늘 전세금 지급에 가라 마신다가 아니라 대신한답니다. 가름이 뭐다? 대신한다. 대신할 수 있다. 그럼 전세권 등기하라 했죠. 전세권 등기? 근데 저는 이거 이제 대항력 있다. 아까 을은 전세금 병한테 받으라 했어요. 병한테. 그래서 전세권 목적 부동산 소유권이 병한테 이전된 후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양수인이 신소유자 병에게만 전세금 3억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 갑에게 청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5억짜리 병이 2억에 산다 그랬죠? 다음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권 아직 존속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전세권 등기를 마쳤네요. 그럼 전세권 기간 전이어도 이 전세권 등기는 등기 공무원, 등기관이 있어요. 등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효로 추정해 줍니다. 일단 유효로. 등기 공무원이 왜 했겠어요? 등기를? 다 뭔가 서류가 있으니까 적법하니까 해줬겠죠? 라고 일단 공무원이 했으니까 공무원 유효로 추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마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권도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대로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을 본 적 없죠? 아니, 기간도 안 되는데 전세권 등기를 본 적 있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더더욱 이해 안 돼, 이것은. 뭐 전세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합니까? 돈 담보할 목적으로. 우린 그냥 전세권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전세권을 세상에, 저당권처럼 돈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구나. 정말 본 적 없죠?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할 필요 없어요.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요건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그 다음 말의 포인트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익물권 성격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거 유효입니다. 용익물권 성격 살아있죠? 배제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유효가 됩니다. 이 두 개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걸 실생활에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이런 거 해보신 분? 아마 들어본 적도 없죠. 뉴스에도 본 적 없어요. 이건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거. 절대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일 195페이지 제일 아래 판례 1번 있나요?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그 밑에 유효 동그라미 유효로 추정이 일단 유효로 일단 인정해준다. 추정이 일단 인정해준다. 2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자 담보 동그라미 여기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가로칩니다. 자가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면까지 가로. 그럼 제일 끝에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다. 용의물권 성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얘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지금. 네, 넘겨보세요. 196페이지. 상단에 2번 전세금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4줄 한꺼번에 체크하세요. 이겁니다. 기존 채권 가름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이겁니다. 3번 여기 대항력 있다. 자, 3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조물 소유권 이전 이렇게 병한테 목조물이 이렇게 이전됐다. 이전되면 전세권자가 을이죠. 을과 구소유자가 갑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소유자 병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의무는 신소유자 동그라미 양수인 병에게 승계되므로 구소유자가 갑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 그래서 아까 5억짜리 얼마에 산다 했어요? 2억에 삽니다. 아래 3번 306조 했죠? 306조 했어요. 체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197페이지 전세권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했죠? 지상권 할 때 용의권이 있고 최단 존속기간, 최장 기간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거 애울 수 있다 했어요? 애울 수 없다 그랬어요? 안 애워진다 했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안 애워진다고 했습니다. 됐죠? 지상권 아까 최단 기간 5년, 15년, 30년 있을 때 안 해준다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애우고 이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안 해준다 이게. 그래서 여긴 10분 쉬고 하겠습니다.